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그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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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그 스마트폰에 문자 좀 보시죠. 요새 매우 중요한 부분을 계속 보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침 6시에 딱 문자를 확인을 해 보시면
하루를 지내는데 딱 중심이 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10월 10일 목요일서부터요. 자, 목요일 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통 사람들은 지구만을 의지해서 지구가 전부다 또 내 몸이 전부다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이 설법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생각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근데 참 어려운 거지요. 우리가 보통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내 몸이 전부고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고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전부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헛거라는 것, 공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우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하자면 뒤바뀐 생각을 오랫동안 해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설사 이것이 전부 다 헛것이구나 이렇게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생활 속에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성태를 기르는 것이죠. 자, 11일 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근본 이생관부터 딱 확립해야 합니다. 이생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생사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버릴 때 혼미하지 않게 가려면 습성을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습성을 잘 고르는 것이 공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가 아니라 나는 일체를 맡을 수 있는 허공과 같은 그런 불생불변하고 무시무정인 그런 나다. 본래 바탕으로서의 나다. 허공성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는 습성을 딱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이제 습성을 키워놓으면은 여기는 이제 죽을 때 몸을 버릴 때 혼미하지 않게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늘 혼미하게 살지요. 지금 살아있을 때도 맨날 뒤바뀐 생각으로 삽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생시에 우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습성을 잘 키워서 죽을 때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몸뚱이를 변하는 도리로 죽음도 변하는 도리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습성을 길러자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사라지기가 전부 공성이여 내 몸뚱이나 나무나 돌 뭐든지 다 공성이여 그 중에 슬기가 있어 슬기도 시시 공성이여 슬기를 바탕으로 해서 슬기가 진짜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몸뚱이를 쓰긴 쓰되 몸뚱이는 헛거다 상계성에 속한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항상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습성이 딱 잡힙니다. 때문에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를 말하자면 진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라고 이해, 그게 직해지요.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일체의 모습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그 이제 바탕인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짐작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 오늘 감 읽어볼까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누리의 주인공인데 자기 자신이 누리의 주인공이라는 건 그만히 잊어버렸어. 있는 것만 볼 줄 알지 없는 걸 뻔히 볼 줄 모른단 말이지. 허공에 아무것도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없으니까 없다고 부인하고
변하는 몸뚱이만 나라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모순놀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있는 것도 볼 줄 알고 없는 것도 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는 뭐예요? 지금 있는 거는 눈으로 색진으로 보지요. 없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모습이 있는 그 바탕인 허공도 없는 것도 보고 있는 것도 보는 거죠. 동시에 지금 그렇죠? 김현석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없는 것도 보고 있는 것도 봅니까? 볼 수 있습니까? 생각하다 보면은 예. 없는 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저기 그러면은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해서 이 모습이 헛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자기가 말하자면 마음에 와닿으면 그냥 없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모습이 헛것이라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예. 오늘 저기 진도 나가지요. 그래서 새말기 모임 하시는 분들을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기 번역본 다시 쭉 읽으면서 오늘 할 것까지 해볼게요. 105페이지. 군 불가부터 번역본만 쭉 읽어보십시오.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배움이 끊어져 함이 없는 한가로운 우리는 망상을 없애지 아니하고 참함으로 구하지언나니 무명의 가리운 참 성품이 곧 그것이며 함으로 나타난 빈몸이 곧 법신이라 법신을 깨달으면 함을 얻고 온다니 자성의 본래 근원이 천진물이니라 오음의 끝무름이 무결시로 가고 한 이치의 물거품은 헛되이 나타나고 사라지느냐 진심의 실상을 증득하면 마마와 제법이 없나니 찰나의 아비주업을 없애리라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진사로토록 발설지옥벌을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열애선을 단박에 깨치니 육도 만연히 자성남세 가운데 원만합니다. 꿈속에서는 밝고 밝게 치가야 깨친 후엔 비고 이어 개천세가 없도다. 지혜와 이었고 소매와 이도 없나니 정결한 성품 가운데서 묵고 찾지 말라. 근래에도 거울 때를 말뿐이 닦아내지 못했으나 오늘의 분명히 닦아내었다니 누가 만견이 없는가 누가 만이 없는가 누가 생각이 없으며 누가 생각이 남이 없는가 실사의 남이 없으면 나지가도 없나니라. 누가 남이나 기뻐 고민에 물어 취하라. 부처 구하고 공백품을 어느 길을 이루는가 사제의 길을 말고 놓아서 망명 참성품을 먹고 마시지어다. 모든 정신 상하여 일체가 공하니 이것이 고별의 대우가 나오리라. 결정된 부처님 말씀과 참됨을 나타낸
많이 줄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니 열장 속에 신이 갖추어 있습니다. 6가지 신통묘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고 한 줄기 뚜렷한 빛은 새기면서 색이 아니로다. 오한을 깨끗이 하여 오력을 얻으면 증득해야만 할 뿐 헤아려 짐작하기 어렵도다.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나. 물속에 달을 붙들려 하나 어찌 잡을 수 있으랴.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걷나니 통달한 이와 더불어 열반의 일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제19목 6반 신용 공불공이의 일과 원광 세액 비색이로다. 이제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증도가를 하고 있는데, 증도가를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지요? 모습은. 자, 모습 공식 다가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영화도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그렇게 돼 있죠.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그거죠. 시작. 변하는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예. 그리고 자, 몸뚱이는 성품이 없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시작.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이게 이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 연후에 이것을 보아야, 이 책을 보아야, 증도가를 보아야 그 선사의 뜻에 다가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선사가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어 문자를 사용하시거든요. 언어 문자를 사용을 하면 보통은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통념이 되어 있는 문자 풀이로 들어가 버리면 그 조사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림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런 공보의 윤곽과 바탕, 공보의 윤곽과 바탕,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 연후에 이것을 딱 보면 전혀 다르게 이 글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가지 신통묘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고 한 줄기 뚜렷한 빛은 이게 일과 원광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이 원자를 원광을 보통은 둥근 빛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지어가사님이 백봉쌤 제자거든요. 여기 이 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백봉 선생님은 뚜렷하다가 아니라 뚜렷하다고 늘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뚜렷한 이렇게. 뚜렷하다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은 깜깜한 밤에 완전 보름달이 둥실 하늘에 떠오르면 어때요? 깜깜한 밤에 보름달이 뚜렷하게 보이죠. 그 뚜렷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원자를. 그게 둥근 빛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둥근 빛이 뭐야? 이렇게 되겠죠. 안 그러면 또 원만한 빛,
원만한 빛이 뭐야? 이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뚜렷한 빛은 이게 뚜렷한 빛. 한 줄기 뚜렷한 빛이라니까는 이게 자성자리를 의미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우리가 뭐 둥근 빛이랄지 뭐 원만한 빛이랄지 이러면 뭔가는 좀 어스름한데, 그래서 위하고 밑에 하고 거기에 지금 차와 조, 그러니까 비춤과 막힘이 서로 지금 지금 상대적으로 두 개를 지금 해놓고 있는 거죠. 6가지 신통묘용이라는 건 여기서 안이비설신이로 하는 육근의 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화도 내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지요?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바로 신통묘용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몸뚱이가 나다 이라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보고 듣고 공부하고 돈도 벌러 가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는 거를 신통묘용이라고 생각을 못 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몸뚱이는 뭐다? 성품이 없다. 그런데 무정부린 몸뚱이를 굴리는 것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여기서 말하는 한 줄기 뚜렷한 빛, 그러니까 자성자리가 한단 말이죠. 그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걷고 뭐 앉고 눕고 행주자화가 전부 일상생활이 뭐가 되냐면 신통묘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6가지 신통묘용,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의 육근의 작용이죠. 이 작용을 신통묘용으로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6가지 신통묘용은 공하면서, 그것이 헛것이죠. 헛것이면서 또 헛것이지도 않고 공하지도 않고, 헛것이면서 그 자체는 이렇게 하는 게 헛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자성의 작용이지요. 자성의 작용이라서 단멸이 아니거든. 공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모두게 하는 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전부 헛것이라 전부 공해. 공하지만 공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은 본래 자성자리의 작용이죠. 그래서 불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공은 바로 자성자리의 그 성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육반신용이 공이면서 불공이고 뒤에는 색이면서 비색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 줄기 뚜렷한 빛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라, 이제 장미꽃 얘기하고 똑같은데 장미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색이죠. 빨간색 색이죠. 빛깔이지요. 색인데 왜 빨갛게 될 수가 있냐? 왜 우리 눈에 빨갛게 보일 수가 있냐? 비색이라서. 본래 장미꽃의 색깔이 비색이거든요. 무색이라 장미꽃의 색깔은 본래 색이 없어. 색이 없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나툰다? 빨간색으로도 나투고 청록으로도 청색으로도 나투고 또 온갖 색깔로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색깔로 나투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지금 우리 눈은 빨간 장미를 보면 빨갛게 본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어쩌다가 생명인 사람이 있어요. 그 생명인 인연과 조건은 어떻게 보냐면 그걸 빨간색으로 안 보거든. 그러면 그 장미가 완전히 처음부터 그 빨간색의 실체가 있다면 그 어떤 인연과 조건이라도 빨강이어야 될 것이란 말이지. 그런데 요 장미가 빨간색이 아니라 무색이라.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빨간색으로도 보이고 다른 색깔로도 무수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하지요. 뒤바뀐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전부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이 실체가 있다. 내가 듣는 것이 실체가 있다. 우리 제일 처음에 그 랩
종류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 그 누구지요? 하여가 부른 양현석 씨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 명이 한건 뭐야?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누구지?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 젊은 사람 하나만 아니다. 스테지요. 서태지가 처음에 그 하여가 같은 이런 랩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게 뭔 노래요 이랬거든요. 랩이 뭐 말로 그냥 랄랄랄라 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기에는 노래라는 것은 어떤 멜로디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랩에도 멜로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멜로디가 아주 높고 낮은 길고 짧음이 굉장히 그는 변화가 많은 것을 듣던 귀거든. 변화가 많은 것을 듣던 귀가 되놓으니까 랩을 하니까 말하는 거지요. 랩이 막 말로 해요. 근데 저게 뭔 음악이요? 이랬단 말이지. 서태지 제일 처음 나올 때. 근데 요새 한 20년 됐나요? 지금은 그 랩이 완전히 하나의 장르가 랩 음악이 하나의 힙합의 하나의 완전히 장르를 자리매김을 해서 저는 음악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사인 히어라고 랩하고 힙합만 하는 그런 리바이벌 게임, 리바이벌로 하는 음악 그게 있던데 거기는 전부 랩을 해요. 랩으로 이거를 이제 사람을 뽑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한 장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랩도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떤 일정한 처음 나왔을 때는 일정한 랩이 있었다면 뒤로 오면서 굉장히 그 사람마다 그게 너무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개성을 거기다가 부여를 해서 굉장히 다르게 어떤 사람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게 노래인지 꼭 우리나라 옛날에 시조 없는 거 있지요? 판소리 우리나라 시조 읊으면 왜 정가라는 거 저게 뭔 노래요? 근데 막 아주 유려하게 하지요. 판소리는 막 오르내림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데 정가 그거는 굉장히 단정하게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고요하게 하거든요, 노래를. 저게 뭔 노래요? 우리 지금 시대에 봐서는. 근데 이제 랩을 가만히 보면 정가 비슷한 랩을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말하자면 집단 지성이 가지는 통념에 의해서 인생관이 성립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하는 줄 알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서 듣고 보고 한 집단 지성의 통념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오면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는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금 10대 이하 애들은 앱이나 이런 거를 마음대로 그냥 촉촉촉촉 해요. 뭐 대여섯 살만 되면. 근데 우리는 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우리는 물건도 하나 못 살 수도 있어. 내가 그런데 뭘로 해요? 너무 스마트폰으로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더 가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장애지요. 이거를 잘 쓰지를 못하니까. 근데 걔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공간의 개념이 굉장히 무너져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꼭 마트에 가서 뭘 사고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되는 줄 알지만 걔들은
말도 못하게 여기서 다 사버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조그마한 기계가 엄청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지식을 이렇게 보려면 도서관에 간다든지 책으로 본다든지 이랬는데 얘들은 여기에 엄청난 공간 속에 엄청난 책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시공간의 개념이 굉장히 무너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공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내가 맨날 웃으면서 하는 게 10대, 20대는 우리하고 정자가 다르다. 내가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이제 막내가 한 1년 2개월 정도 이제 세계 여행을 쭉 한다고 이제 왔는데, 걔들이 이제 그 숙소를 정한다든가, 또 이제 외국에 가면은, 혼자 이제 살기도, 집값이 비싸니까, 한 집에 여러 명이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 것도 전부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만나서 그 집도 같이 쉐어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못해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는 게 있죠. 패키지라는 게 있죠. 패키지를 해서 밥 먹을 때도 정해주고, 또 놀러 가는 것도 어디로 가는가 정해주고, 또 자는 것도 다 정해주고, 가는 사람도 다 정해줘. 어디서? 한 곳에서 정해주면 그거 따라 졸졸졸졸 다니죠. 차량도 딱. 근데 얘들은 아주 자유롭게.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업력, 벼름망견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업력 또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또는 우리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집단지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바운다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바운다리를 못 벗어납니다. 바운다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럼 이제 AI가 들어오면은 엄청난 정보의 홍수가 되고, 지금도 정보의 홍수지만 엄청난 정보의 홍수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다가 이제 한자가 이렇게 보니까 한자가 지금 딱 모르는 게 있어갖고 이걸로 딱 한자를 검색을 해서 하면서 참 좋은 세상이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옥편 들고 다녀야 되지요. 옥편 들고 다니면서 부수 다 찾아가지고 페이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여기는 뭐 한자 사전 하니까 한자 사전이 통 나와. 그래서 그것도 한자로 할 필요도 없어. 한글로 딱 적으면 자가 지가 딱 해서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학자들, 미래학자들,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도 그렇고, AI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기의 본래의 자성을 찾는, 자기의 본래의 성품을 개발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 AI가 우리보다 훨씬 낫지요. 훨씬 낫습니다. 이 지능을 돌리는 데는. 그렇지만 근본을 탐색하는 데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공부, 이 명상 또는 선 공부, 자기의 성품, 본래 근본을 찾는 공부가 앞으로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공부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공부. 가장 중요한 공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선언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새말귀가 앞으로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정보의 그 홍수 속에서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해서 온갖 일이 벌어지고 온갖 사고를 하고 이래요. 근데 그게 전부 헛것이죠. 헛것이죠. 그 홍수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홍수의 뭘 본다? 바탕을 보는 일이거든요.
그 바탕 속에서 이것을 하나의 작용으로 보는 말하자면 그 지혜가 원래 우리는 그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 그 지혜가 개발되고 또 개발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인류의 앞길은 먹구름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실 때 정말로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의 그 인류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그 자비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훨씬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반 신용 공불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근을 안이비설신이 즉 말하면 몸뚱이를 내다 진짜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육근이 뭐가 되어버려요? 도적이 되어버려요. 도적. 우리 왜 육근을 도적인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육근이 도적이야. 도적. 그러니까 육근을 자기로 안다는 겁니다. 아니 비설신이를 몸뚱이를 자기로 알아서 그 육근이 가는 대로만 쫓아가다가 보니까 탐진치를 근본으로 하고 있거든. 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근을 진짜라고 하면 육근이 도적이 돼버려. 육근이 도적이 돼버려. 근데 육근이 가짜라고 하면 육근 이대로 뭐가 된다? 묘용이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인가? 한 끗 차이가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으로 벌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신신명에 보면 한 티끌이 말하자면 달라지면 하늘과 땅으로 현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달라진다 이렇게 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육근을 가짜라고 하면 바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묘용이 되는 것이고 그럼 자성자리가 이렇게 뚝 드러나지요. 육근을 가짜라고 하면 몸뚱이를 가짜라고 하면 근데 몸뚱이를 진짜라고 해. 육근을 진짜라고 하면 이거 하는 것이 전부 뭐가 된다? 모습놀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가짜가 도적이 돼버린다는 그러니까 망심 속에서 헤매다 가버리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공보의 요체는 다만 망심을 쉬는 것이다. 천황 스님이 다만 법무의 마음만 없앨 뿐 별다른 성인의 전에는 없느니라 한 것이 강명하게 밝힌 것이다. 공이 불공이요 색이 불색이라 하는 기녀 자성의 모습 없는 참 모습을 가리켜 보인 것이다. 여섯 가지 신통은 곧 묘용이니 대적 관계에서 한이 없이 나타나는 기사이다. 법무의 사량받기다. 예. 여기 보면 공보의 여체는 다만 망심을 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망심을 왜 실래? 이것이 말하자면 공보의 여체가 되는 거지요. 망심을 쉬어라. 그럼 망심을 어떻게 실래? 막 그 비커에 그 맑은 물에 흙이 들어가서 막 흔들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다? 흙탕물이 돼버리죠. 근데 깨끗한 물을 얻으려면 가만히 있는 것이거든. 다른 거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공보의 요체는 다만 망심을 쉬는 것인데, 그럼 망심 왜 실래? 천황 스님이 다만 범보의 마음만 없앨 뿐 별다른 성인의 견해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단진 범심 별묘 성해 이렇게 돼 있죠. 범보의 마음은 어떤 게 범보의 마음입니까?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도경가사님 범보의 마음은 어떤 것을 범보의 마음이라고 하지요?
몸뚱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으킨 모든 생각. 그것이 어쨌다는 겁니까? 어떻게 몸뚱이를 통해서 모든 마음을 일으킨다고 나쁜 것입니까? 그게 왜 그렇다는 건 망심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실체한다고 생각하면 망심이나 그게 바탕의 자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어수룩한, 어리벙벙한 얘기가 되거든요. 범보의 마음은 어떤 것이 범보의 마음입니까? 자, 저기 김정일 어떤 것이 범보의 마음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모습이 있는 것 있다고 생각하고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고 예.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응. 그 머물고 아유, 너무 길어서 나 이 얘기하다가 다 잊어버렸네. 앞에 말은. 하여튼 망심이 있다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뭘 망심이라고 하지요? 뭘 망심이라고? 가짜인 거. 어떤 걸 가짜라고 하냐고. 망심이 뭔지를 알아야 망심을 뭐 쉬든지 없애든지 뭐 수를 낼 텐데, 망심이 뭔지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는 것을 계속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망심이니까. 말씀을 잘했어요. 망심이라는 것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망심이에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그냥 망심이라고.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게 망심이에요. 변하는 게 망심이에요. 변하는 거요. 변하는 게 망심이에요. 그래서 경계라는 것은 뭐지요? 경계가 막 움직이거든. 막 움직여.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는 데 따라서 계속 얘도 움직여. 같이 따라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변하는 걸 망심이라고 해요. 변하는 거예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망심이라고. 진심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불생불멸이에요. 그런데 망심은 맨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진이라고 하거든요. 티끌진. 가벼워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지금 만약에 내가 일체만법은 허공이지 이렇게 했어. 그죠? 일체만법은 허공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 좋아하는 거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근데 가다가 경계에 따라서 잊어버렸어. 그러면 일체만법은 허공이지 하는 거는 뭐예요? 망심이죠. 바른 견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금방 생겼다가 또 사라져 버렸네. 그러면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라는데 그 말마디에 들어앉으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안 되는 거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들어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을 자꾸만 가짜다 내려놔서 실제로 망심이 공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내가 증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려야 되는 것이죠. 일체만법은 공성이구나. 이거는 언어와 문자지요. 언어와 문자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언어와 문자에 들어앉아서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만법이라는 것도 자기가 자꾸만 공부를 하면서 만법이 자꾸 달라져. 공부가 깊어지면 처음 만법하고 1년 전 만법하고 2년 전 만법하고 3년 전 만법, 4년 전 만법이 자꾸 달라지네. 공성도 1년 전 공성, 2년 전 공성, 3년 전 공성, 4년 전 공성이 다 달라져. 그러면 뭐예요?
공부가 깊어지고 하는 것은 좋으나 일체만법은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이기는 하나 그것에 들러붙는다는 것은 거기에 자기가 말하자면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체만법은 공성이다. 나는 아직 말마디는 이러나 나는 아직 그 뜻을 모른다. 이러면 공부가 무궁무진하지요. 공부가 무궁무진해요. 그러면 발전이 있어요. 그런데 일체만법은 공성이야. 나 알아. 이러면 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얻어들어. 책에서 많이 봐. 그것이 여기서 꽉 차버리네. 그래서 백봉쌤 법문 중에 이런 법문이 있어요. 너는 대학까지 나왔잖아.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요새 아들은 더 하죠. 요새 아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온갖 영상을 다 보고 공부도 하고 보기도 많이 보고 뭐 우리하고는 막 차원이 다릅니다. 이 보는 그게 정보가 들어오는 게. 근데 나중에 그거 다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너가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어디 있냐? 그 지식이 다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수레의 책을 읽었다. 그럼 한수레가 맨날 지고 다니는 겁니까? 내가? 한수레를? 지고 다녀요. 김영숙 보살님 이때까지 공부한 거 머리 책, 요 도서관처럼 딱 지고 다녀요. 다니죠. 안 지고 다니죠. 안 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뒤돌아보는 이것이 필요해요. 뒤돌아보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이 일체만법은 공성이라는 것은 뭐지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고 우리가 정근을 했어. 아침에. 정근을 했는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는 것이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걸 해요. 하는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지요. 그게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소리를 내. 그래서 소리를 자꾸 내. 처음에는.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들어. 그 소리를 들어. 나중에는 그 소리 듣는 성품을 들어. 그렇게 가거든. 그러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가야 말하자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름. 그 이름에 콱 붙들려서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법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늘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를 너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공부하지 마라. 그래야 공부를 그 인간성이라도 순수한 인간성이라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공부를 딱 하면 뭐가 생겨요? 나는 암안심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니보다 더 잘났다. 나는 이만큼 공부했다. 나는 이걸 내가 안다. 니는 모르지? 이런 마음이 생겨.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본래 이것이 없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마음 자체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아예 이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왜 그런 말씀을 했겠느냐. 지금 말마디를 들어서 그 말마디를 자기의 들었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적인 통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서
이것이 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 속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버리죠. 또 감옥을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몸뚱이가 내다 하는 감옥만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감옥을 또 만들지요. 또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 또 갇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전부 변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마음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물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머물지 않는 거거든. 머물지 않는 것이 진짜 공부거든. 머물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해서 머물지 않다가 보면 머물지 않는 변하는 것이구나, 머물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그 자리가 있거든. 그 놈이 있거든. 그 놈에게 자꾸 내가 다가가는 거죠. 자꾸 다가가서 그 자리로서 내가 한다. 이렇게 새말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새말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말기를 자꾸 해봐. 자꾸 해봐서 해보면 머스공식을 자꾸 하고 새말기를 해보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자기에게 체험이 되었을 때 조금 허공으로서의 나를 조금 간을 보는 거지요.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냥 쉼 없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화엄경에 보면 초지보살서부터 십지보살까지 쭉 그게 있는데 그 초지보살은 견성을 해야 초지보살이에요. 견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선 정견을 세우고 그래서 공부를 쭉 해.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확연히 성품을 볼 때가 있어요. 만난단 말이에요. 그 만났을 때가 초지예요. 그 견성이 되었을 때. 근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견 정도를 가졌는데 자꾸 자기가 말하자면 견성을 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거지. 정견을 가지고 이제 정견을 좀 가졌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정견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이 계속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릴 확률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것을 못 갖고 가. 죽을 때 혼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우리 이제 여기 보림선언에 계신 분들은 공부를 그러면 이제 갑선도사님이 일한다. 그러면 그 공부 언제 다 하노? 일한다 지금. 근데 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방법대로 모습공식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습공식은 이것이 모두 헛것이라는 것을 계속 인지를 시켜줘요. 헛것이라는 거. 그러면 하는 놈도 없고 만약에 내가 본다 보는 놈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헛것 아닙니까? 눈이 헛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잖아요. 듣는 것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소리를 다 듣고 있거든. 그러면 그 듣는 성품이 이렇게 그때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는 놈이 막 자기가 보는 것이 막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못 드러나죠. 못 드러나요. 절대로 못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늘 우리가 늘 이걸 진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헛것이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그죠?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잊어버리니까 정지견을 갖는다는 거는 엄마 뱃속에 나서 이제 좀 꼬물꼬물 이제 똥이나 싸고 오줌이나 싸는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남의 아기가 남의 보살핌 없이는 못 크지요. 못 큽니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서 꼬물꼬물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도반들하고 법회에서 같이 공부를 해. 그러면은 이제 성품을 보게 되죠. 성품을 보면 조금 뿌리를 내려. 뿌리를 내리면 그때 더욱더 세차게 공부를 하시죠. 보통 선사들은. 견성도 그 조주스님 같으신 경우에는 수십 번을 하셨다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도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 조주선사는 그 고불이 환생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신 분인데도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헛것이라는 것을 자꾸만 모습공식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그것이 뭐냐? 망심을 쉬는 거예요. 망심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별다르게 막 뭐가 있는가 싶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그놈이 바로 그놈인데 어떻게 찾냐고 못 찾지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찾는 걸 돌아다니는 것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찾으려는 놈도 내려놓고 그것조차도 또 내려놓고 했을 때 이제 말하자면 본래 그 자리가 이렇게 드러난다고 했는데 저번에 어떤 도반님하고 했는데 드러난다라고 하니까 그 드러난다라는 그 말, 그 어휘가 굉장히 어려운 어휘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게 드러난다면 우리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왜 선할 때 보면 그런데 물이 너무 맑으면 우리 그 바다 가도 그렇죠. 물이 너무 맑으면 어떻게 돼요? 물 속에 있는 돌이나 이런 요만한 조개 같은 것들도 싹 드러나거든요. 보이거든요. 근데 물이 어떻게 해요? 모래 이렇게 해서 조금 흙탕물이 잃어버리면 그거 안 보이죠. 그게 드러난다는 그 뜻은 본래 있던 것이라는 겁니다. 본래 있던 것이 가라만 앉으면 고요해지기만 하면 그냥 보인다는 뜻입니다. 뭐가 다른 것이 이렇게 이렇게 드러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뜻 자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본래 있던 것이 위에 있는 것이 고요해지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말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품을 보려면 왜 해야 되나? 그냥 움직이는 것만, 변하는 것만 가만히 있어서 그것만 가만히 놔두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없애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속에 이렇게 환히 보인다는 뜻입니다. 드러난다는 뜻은. 본래 거기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부의 여체는 뭐야? 다만 쉬는 거야. 망심을. 그러니까 천황스님은 범보의 마음은 계속 움직이거든. 변하거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거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성인의 견해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 믿죠.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6가지 신통은 권묘용이니 자성이 육문을 통해서 작용을 하지요. 안이비설신이 육문을 통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광지에서 함이 없이 나타나는 일상이다. 예, 자성자리에서 뭐예요? 무위지요. 이게 함이 없이 변하는 것도 없이 변하나 변함이 없이 나타나는 우리 일상이 곧 바로 이게 묘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범부가 내가 이리저리 아무리 잔머리 굴려봐야 소용없다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적광제에서 함이 없이 나타나는 일상이 되려면 바로 우리 새말귀입니다.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무정물인 육근 안의 비설신의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말귀를 앞으로 이제 점점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인데, 새말귀는 정말로 대단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바로 도가 되는 공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